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고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부, 만안구 보건소, 동안구 보건소, 평생교육 소관체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상임위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손정수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손정수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고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 세입 세출 내역,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예산 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8,9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2,100만 원, 기후대기과 210억 2,200만 원, 자원순환과 14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74억 9,5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6,200만 원, 기후대기과 300억 8,400만 원, 자원순환과 77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대기과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후대기과 6,400만 원, 자원순환과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비 3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부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1,800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1억 원,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청소 행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7,500만 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타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 보건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규모와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238억 3,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21억 700만 원보다 7.84% 증가된 1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인력 한시 지원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 신속 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등으로 7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의 근무수당 반영으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억 3,5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1,300만 원,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단가 인상 및 대상자 확대로 국가 예방접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3,6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인력 인건비는 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의 근무 수당 반영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 순서나 공석 관계로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단시 인력 지원, 신속항원 검사 라인비 설치비,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과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271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61억 8천만 원보다 3.82% 증가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비 보조 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인력 한시 지원,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 설치, 신속 항원 검사 라인 선치비,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와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시간의 근무 수당 반영, 그리고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실시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치매 안심센터 운영 축소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의 근무 시간 반영, 단가 상승분으로 인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근본 1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세우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9,800만 원 대비 5.5%가 증액된 16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은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1.94%가 증액된 70억 3,200만 원, 특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9.1%가 증액된 48억 7,900만 원, 흥천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0.68%가 감액된 4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51%가 증가한 52억 7,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대비 3.25%가 증가한 1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2.49%가 증가한 39억 6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대비 6.39%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46%가 감소한 36억 4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대비 1.67% 증가한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7,500만 원, 공무원 시간의 휴일 근무수당 단가 상승 1,300만 원, 상근 인력 임금 인상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수도서관입니다. 발산 작은 도서관 조직 개편 2관에 따른 인건비 4,100만 원, 만원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도비 특별조정 교부금 6억 5천만 원, 상근 인력 임금 인상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촌도서관은 2022년 1월 13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발산 작은 도서관 업무가 석수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인건비 4,100만 원, 공공요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비 1천만 원을 운영비와 강사 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묻겠는데요. 일문 일답 형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문 일답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문 일답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질의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성실하게 작성과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릴 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에 이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과 그다음 탄소 포인트제 자동차 그 두 가지가 다 확정 내시액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시오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예. 확정 내시액이 더 많아졌어요. 네.
예. 예.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탄소 포인트제에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적이 이거를 내가 낮추겠다. 절감을 하겠다.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그렇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고 집에 난방 이런 것도 그래요. 과연 이 포인트를 받으려고 내가 절약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시민이 100%일까에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 우리 안양시가 결정권이 없고 환경부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 실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좋은 사업인지를 탁상 행정식으로 위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도 없고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분이 포인트 받으려고 이거를 절약하고 줄인다는 것은 이제 저희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깊이 생각할 게 시민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주려고 해도 입장 바꿔서 내가 시민의 입장이 돼서 나라면 과연 이렇게 줄여서 이걸 받을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말씀드린 게 집에 난방비도 외국 여행 한 달 갔다 온 사람이 난방비가 갑자기 줄었어.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대. 이래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준대네. 이거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목적으로 절약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있대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실제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배기가스 운전하면서 막 다니는 이런 기후에 해가 되는 이런 거를 줄이려는 이런 실목적과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뭐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탄소 포인트제가 제가 알고는 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한 2, 3년이 됐는데 예.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이 탄소 포인트제가 물론 이제 그간에 홍보를 많이 했고 예. 많이 이제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어려움 점도 사실 이제 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노력은 했고 주민들한테 동참하도록 유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점진적으로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도별로 참여하는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어이없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몇 분들 내가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쓰나? 안양시가 쓸 데가 없나 해서 안양시가 아니고요.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 안양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의 이런 의견 이런 거를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그분들한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자꾸 위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인 줄 알고 늘어나니까 뭐 준다고 하니까 받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 100% 찬성하면서 받을 분들이 이 좋은 정책이다 하면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위에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민들이 늘어나도 홍보를 해서 늘어나도 이거 그냥 준다고 해서 받는 것과 이게 중간 역할을 안양시가 좀 해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좋은 사업이 아니면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여기에 쓸 돈을 다른 데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쓰면 더 유용하지가 않을까. 내 돈이라면 이런 데 이렇게 나눠줄까. 그런 거를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이 위에 환경부에 예? 환경부가 하는 일이 정말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이게 좋은 정책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데 좀 이게 올리는 거 있죠. 그 사업 결과 보고서 막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잘 알고 있고 매년 오랫동안 시행된 거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될까? 시민들 반응도 제가 한 몇 분 들어봤는데 영 아니다. 저하고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안양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참고로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인 경우에는 예. 작년에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올해 2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이가 없어요. 내가 예. 자동차 사용을 줄였다고 해서 이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제가 자동차 가진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포인트를 받으려고 내가 줄이냐 이거죠. 이 포인트가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상한선도 있어요. 10,000원 뭐 20,000원 다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포인트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자동차 집에다 놔두고 이거를 줄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모를까? 제가 걱정이 돼서 정책이 좋다. 이제 우리가 느끼기 그렇잖아요. 내 돈이라면 이런 데다 갖다 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고요. 예.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그 자원순환과 원질서 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인데요. 청소행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에 이제 7,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보통 우리가 청소 그 용역 회사들한테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죠? 단가 계산을 위한 용역이 있고 이거는 그거랑 별개의 용역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역인가요? 예,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예. 드리면요. 우리 이제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제 거론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별도로 전반적으로 말씀 계셔가지고 생활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청소행정을 운영하고자 시민들에게 질러뿐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최초로 이런 용역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용역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용역 기간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다면 5월 중에 착도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7월 6개월이요? 달까지 네. 용역 결과를 받아본 후에 음. 거기에 맞춰서 별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 청소 행정 전반적인 거니까 우리 이제 그 자원 재활용 예. 관련된 것들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전반적 모든 청소 분야는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그 청소 관련된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자원 재순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또 그런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 설정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싼 용역인데 사실 본예산 때 못 세운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계획하신 거였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본예산에 이제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금 추경으로 미루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거 없다가 한 번 정도는 연구 용역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 연구 용역하는 차제에 어쨌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전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이 예산으로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거의 시스템, 앞으로 향후의 시스템
대비해가지고 예. 어쨌든 선진 청소행정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업 지시서 같은 거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이 같아서 앉은 자리에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필려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행정 개선 방안 이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부분 제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 그동안에 정말 청소하는 노동자들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좀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311쪽의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예. 이게 작년에 동별로 우리가 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연말에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거하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거함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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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그럼 잘못 세운 거죠. 7개 공만 시범으로 했다가 예. 그 다음에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고 그 사이에 많은 동이나 주민들이 요구가 왔어요. 아이스팩 놓을 데가 없다. 그렇죠. 이제는 오늘에서야 이제는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빨리 예. 큰 돈 아니잖아요. 하나에 41만 원?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은 생활상에 이 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빨리빨리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상 또 쓰레기를 또 만들어 놓고 이 업사이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네. 경정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정되고 또 지원하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제 7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반응을 보고 네, 그걸 보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24개 동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건데요. 네,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즉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효건입니다. 이번 214회 임시회가 아마 7대의 마지막 의회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6월에는 뭐 3일인가 조례 하나 처리할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승일 기후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307쪽인데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서 사실 우리 안양 시민들이 여기에 가입 방법이라든가 또 주행거리에 따른 어떤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좀 이 자리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좀 지금 그 예산안 307쪽에 보면은 예.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예, 그죠? 근데 여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가입 방법 예. 내지는 여기에 대한 우리 주행 거리에 따른 그 혜택 예.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입은 네. 참여자가 이제 신청은 참여자는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나 안양시에다가 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안양시나 네,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참여자가 이제 언제까지 저기 하냐면 4월 말까지 원래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차인데 저희가 할당이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거든요. 예. 5대 5인데 그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저희가 할당 배정량이 420대인데 이틀 만에 그냥 그 벌써 다 완료 접수 완료가 됐어요. 예, 완료가 돼가지고 조금 좀 올해 2년 차지만 400자식 금액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행 거리를 그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뭐 자기가 이제 그 주행 거리를 줄인 거에 대해서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부분에서 주행 거리를 줄은 거를 지금 그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 기준점은 언제? 기준점은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는 어떤 걸 기준점으로? 기준점은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5년 동안에 1만 킬로에서 5만 킬로를 탔다고 하면은 6개월 동안에 5천 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5천 킬로에 대해서 자기가 4천 킬로를 만약에 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축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 운행일로부터 예. 그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주행 거리를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고 나서 6개월 동안의 탄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줄였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거리별로 1인당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 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감축량하고 감축량이 몇 킬로수가 킬로가 줄었다, 있습니다. 몇 킬로 줄었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리가 예. 몇 킬로가 줄어서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축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축률이 10% 미만이다. 네, 이 0에서 10% 미만이다. 그럼 2만 원.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에서 20% 미만은 4만 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축률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 지급이 49,04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 요구 설명서에는 사업비 사출액에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께서 외국이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자동차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예. 주행 거리별 우리 인센티브 지원 내역을 좀 별도로 좀 뽑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45,400원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대당 요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액 할당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평균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됐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금액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평균적으로 산출한 거고 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그 자료 좀 별도로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 김광순 건강증진과장님께 기재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이고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거기 보면 그 추진 사업을 보면은 이 건강 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그 청소년들이 정서 행동 고위험군, 또 자해 자살 위기 징계군, 또한 청소년 자해 학교 폭력 등 이런 그 인원들 대상으로 한다는데 요 관리 인원에 대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별도 자료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후 추후에 좀 네. 자료 좀 저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건소,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자 뭐 마이크 계시니까 예산안 328페이지 보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 총 27명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이번에 이제 27명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인력 확충하는 이유가 뭐죠? 아, 이게 27명 인력 확충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여기 3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7명을 인력 확충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37명이 있었고 2명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도가? 조정되는 그 금액입니다. 네. 음. 그러면 총 지금 이 기초정신 건강이랑 아동 네. 청소년 청년 합해서 33명인가요? 39명인데요. 39명. 12명이 그 자살센터 12명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네. 위탁 사업이죠. 네네. 그러면 근무를 만한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만안보건소 5층에서 근무하고 5층에서.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청년, 정신보건. 근데 많은 인원들이 그 좁은 데서 제대로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 아동 그 청소년 상담실은 따로 그 맞은편에 건물에 임대해가지고 좀 나가 있고요. 약간 사무실이 아. 비좁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위탁 사업으로 어디고 돼 있죠 한림대, 지금? 한림대로 한림대 돼 거기. 네. 거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꽤 위탁 오래됐잖아요. 기간이에요. 예. 예. 네. 하여튼 뭐 앞에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 데는 아동 청소년 이제 건강증진 쪽인가요? 네, 아동 청소년 상담실을 따로 그 팀을 5명 정도가 나가서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해서 좀 이렇게 분산을 하시죠. 넓게 네, 임대를 앞으로 잡아서. 예.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작은 차에 많은 인원이 타서 달리는 그런 모습 같아 갖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344페이지 보면요. 동안보건정책과인데 임시 선별 검사소 확대 설치 운영 한파 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잡혔죠? 비가? 이게 진작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예산 때? 동안보건소요? 예, 동안이네요. 동안. 300. 동안 보건소 과장님이 얘기하셔야겠네. 예. 누구시죠? 이봉철 과장님이신가요? 아, 네. 예, 예. 그 임시선별소 확대 설치 운영 간판 대책비는요. 예. 여기 지금 그 간파의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요. 여기 이제 그 임시선별소의 그 간파 저감비 운영비하고 접수하고 검체 부스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난로가 이제 필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영이 돼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은 그 이미 사용되는 그 지금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핫팩이나 뭐 난로 이런 게 지금은.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성립전 아, 예산으로 이거 기-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전 예 예산으로? 그래서 지원이 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347페이지 보면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33회라는 게 1년에 33인가요?
예, 1년에 33회를 예, 실시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850명이 어디죠? 응급의료 그 법에 의해서요. 예. 그 기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학교 예를 들어 뭐 의료. 그럼 그 인원이 보건소에 모여서 이렇게 유치원.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요. 예, 그 교육 그 횟수를 쪼개가지고 예. 연간 1회 이상을 네.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니까 33회 중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받는 거죠. 와서 받는 거예요. 출장을 예, 안 가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가서도 하고요. 예. 그 지금 그 교육 대상은요. 예, 그 의무 교육 대상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그 의무 설치 기관의 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하고 보호자.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 군부대 등 교육이 필요한 직업의 종사자들하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서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라도 교육을 하지만 또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좀 교육을 받아서 실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형식적으로 뭐 한두 번 받으면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355페이지 보면요. 건강증진과네요. 이거. 동안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요거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시설명이 안양 좋은 세상이죠. 예. 네네.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별로 해서. 네, 지금 다 예. 입소자가 4명 차가지고요. 예. 지금 3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동안구 하나, 마랑구 하나 이렇게 네네. 운영되고 있나요? 네. 4명씩 다 찼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신 어떤 그 이제 장애인들이 주정신 그분들이 더 이렇게 나도 이런 곳에 입소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나요? 이분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인데요. 예. 정신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필요하면은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개인 또 비용이 또 입소 비용이 들어갑니다. 30만 원. 월 33만 원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이제 4명 개인 비용을요. 좀 네. 이렇게 부담 없이 낮출 수는 없나요? 그거는 개인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시설장들이 이 예. 퇴소 비용을 예. 생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3만 원이요? 네네. 어디서 정해졌죠, 그게? 이게 지금 저기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또 내려오고 있고요. 그 퇴소 비용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이 네. 33이에요? 33만 원. 그러면 그 여기 총 7천만 원에 대한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네. 그 아까 33만 원 최소 비용이라는 거 네. 그거 한번 지침 있으면은 네. 그거 좀 한번 그거하고 주세요. 인건비 같이 내역 네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네. 예,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후대위과 홍순일 과장입니다. 예산안 307쪽이고 설명서는 196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원 사업이 지금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세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기과 예산안 308쪽입니다. 가스 공급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지금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200조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공급 지역인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배설을 위한 행정 절차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추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이걸 그냥 저기 특전소리 설명하지 마시고 다 이 부분에도 지금 어떻게 용역을 가져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세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현황을 주세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석 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311쪽에 청소행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비가 지금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답변서는 저는 답변서를 받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현황을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311조 아이스팩 수감 제작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7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왜 우리 동은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동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제 추가 설치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통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 누타 보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꺼번에 이제 모이다 오다 보니까는 바꿀 때도 있고 이제 안 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옆에다 좀 조그만 박스에다 하나 같이 놔주면 넘치다 그 옆에다 놓고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불찰이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 아파트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스팩이. 근데 그런 이제 관리실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각 동 앞에다가 박스를 놓고서 아이스팩 좀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관리사무실에 수거를 해서 가져가면 또 우리 동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안할 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제안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돈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파트에다가 안양시청에서 우리가 단순한가에서 공문을 이렇게 해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공문을 주면 조금 더 효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다 제안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 보건소, 동안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사업, 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 보건, 환경, 교육, 분야별 당면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계속 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를 비롯해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